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도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뭘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 복습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어땠나? 0.2% 하락으로 우리 체감 지수는 조금 나빴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삼전이 잘 버텨서인지 코스피도 그냥 보합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목요일날 최고점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추가 상승 기대감도 당연히 계속 나오고 있겠죠. 쭉쭉쭉 올라서 올해 내 8만전자 한 번은 찍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금요일날 밑에 밑꼬리 쭉 내면서 올라오는 게 조금은 의미가 있었네요. 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 와중에 매동이 어떤가 봤더니 요즘 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면 열심히 매도하던 연기금 이제는 소량 매수로 돌아서는 것도 체크할 수 있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연기금이 지금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전을 비롯한 코스피가 올해 초부터 강하게 올라오자 생각보다 덩치가 커진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덜어낸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또 연기금의 매도가 멈추면은 7월부터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동시에 이 외국인이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멈춰야 다시 코스피는 2700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환율이죠.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많이 올랐습니다. 급격히 하락하다가 다시 급격히 올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환율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금리가 2%고 미국의 금리가 5%면은 기르분들 어디다가 돈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가서 맡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달러 선호가 나타나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금리 상승이 멈추면은 그 반대 현상, 이제는 미국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갔던 돈이 한국으로 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5월 때쯤 그때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쭉 급락을 했으나, 하지만 파월 여전히 두 번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6월 중순에 했죠. 그때부터 환율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 방향성은 금리 인상이 곧 끝난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환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5월달 6월달 열심히 외국인이 매수했던 것처럼 환율이 떨어질 때 다시 외국인이 돌아올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코스피는 더 올라갈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리스크는 우리가 모르는 데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리스크가 나타날 확률은 높지만, 하지만 그냥 평소처럼 흘러간다면은 저기리스는 증시는 여전히 상승한다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분들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WTI는 여전히 70달러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어떨까요? 강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뜨거운 모습, 특히 애플은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피 3000 그쪽을 살짝 노려보는 그 정도까지 상승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미국 금요일날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목표가 475달러, 월가 AI 파티 언제까지 이어지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AI 관련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상승이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7월 말 아니면 8월쯤 그때쯤에는 이제 몸을 좀 사려볼까, 만약 증시가 그때까지 상승한다면은 그때는 좀 몸을 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저기리스는 어떻게 투자할지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위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는 0.5% 상승 출발 기대할 수 있네요. 일단 월요일 처음부터 7월 첫날부터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뜨겁죠. 이 와중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힘이 없던 코스피 코스닥, 그런데 환율은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던 연기금의 매도도 이제 6월이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7월은 다시 코스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좋았던 섹터는 누가 뭐래도 신규 상장주겠죠. 그리고 철강, 의류, 해운,
화장품 이쪽이 좋았다고 하는데 연속성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섹터가 잘 나가나 봤더니 항공 모빌리티 UAM이죠. 그리고 석유 가스, 클라우드, 태양광 풍력, 이러한 친환경도 나름 잘 나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7월 첫 번째 주 우리의 계좌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이제는 다시 증시가 쭉쭉쭉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도 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연기금 무엇을 샀나 봤더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대한항공, 두산밥캐, CS윈드, 현대글로비스, 하나오션, 하이브를 매수합니다. 자, 6월 내내 삼성전자 열심히 매도하던 연기금 결국은 포트폴리오 조정이었다는 거겠죠. 이번 주는 다시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뭘 샀나? 역시 삼성전자죠. 이렇게 매도하는 와중에 아까 매동 보셨죠? 지속적으로 몇천억씩 매도하는데 3전만큼은 놓치지 않습니다. 3전 무려 6천억 매수, 그리고 기아도 1천억 매수, 현대차도 800억 매수로 반도체와 자동차 이쪽에 집중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앞으로 우리도 이쪽을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포스코인터내셔널, 동진세미캠, 이오플로우 등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입니다. 무엇을 샀나? 일단 3전을 6천억이나 매도했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알맥, 네이버, 루닛, 삼성SDI, 셀트리온, 현대건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SO일 등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단 신고가를 내는 삼성전자를 파는 거는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전뿐만 아니라 신고가 내는 기업들을 쉽게 매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했고 그 증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기름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2차전지 쪽을 조금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물량을 개인분들이 받아가고 있죠.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이러한 뉴스가 있었죠. 현대차 신차급 중고차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이제 중고차에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6.4조 원 책팔 현대건설이 이를 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만 이때 개인분들만 오히려 사고 연기금이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뜨거운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라면값 압박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농심이 선제적으로 라면값을 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날은 주가가 올랐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의류 관련주가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차트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에서 거토양 터진 거 꼭 관심있게 봐야겠죠. 3분기부터는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모건스탠리 연준 금리 올린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연준 금리 더 이상 못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또 뷰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달에는 연준 금리 올리고, 다만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올리고 마감될 거다 이런 얘기는 나온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곧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7월 초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과연 재건 관련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웃음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UAM 테마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이 연방정부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미국에서 조비라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GDP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4가 예상인데 2%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미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콜라에 발암물질이 뭐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스파탐이 이제 다음 달 아니죠.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발암물질로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설탕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뉴스 예습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 조기 폐장이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죠. 그리고 7월 4일 화요일은 증시가 휴장이라는 거,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 화요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수요일입니다. FMC 의사록 공개, 목요일입니다.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중국에서 열립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 등이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진짜 이번 주 중요한 뉴스 많습니다.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초복이 있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등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 그리고 두 번째 주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꼭꼭꼭 좋은 흐름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혹시 모르실 수가 있다는 점 플러스 공모주 일정 같은 경우에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